윤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수십 차례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사실상 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역설한 윤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강조하면서 지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나오토 담화를 사례로 꼽았는데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정부가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회담에 대해 굴종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시각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각을 세웠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의 대화 단절로 국민과 안보,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전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일 회담 이후 각계에서의 비판 확산에 대해 직접 대국민 설명에 나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결정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면서 논란은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을 일정 부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도록 해서 최악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늘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첨단 반도체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향후 10년간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구형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서 5% 이상 증설은 금지됩니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도 금지됐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These guardrails will advance share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s the U.S. continues coordinating and collabora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make global supply chains more resilient and diversified. 다만 미국 정부는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장비 수출 통제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중국 내 시설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만큼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반입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해 10월 이후 첨단 장비 반입이 금지되면 기술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에 대해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반미 연대를 과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전날 비공개 회동 이후 크렘린궁에서 다시 만난 시진핑과 푸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미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이 자국 주권을 지키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끈끈한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 중국을 잇기 위해 건설 중인 가스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고 원자력과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화, 그리고 휴전 모색 등이 담긴 지난달 발표한 평화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의 1대1 회동에서 평화 계획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준비만 된다면 중국의 평화 계획이 사태 해결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해법에는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오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표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오늘 기소할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둔 재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7,800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다만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이나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까지 경기도가 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검찰은 대북 사업 성과는 대선 주자로서 이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제 대북 송금의 실익은 이재명 대표 몫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